이커머스는 화장품, 강아지, 음식물 이쪽으로는 올리브영처럼 세일 기간에 좀 더 유리하고 톡보드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브랜딩이 좀 잘 되어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냥 세일만 잠깐 고지를 할 때 범퍼 쪽으로 광고를 하는 거고, 브랜딩이 안 되어 있고 신규 업체다 라고 하면은 범퍼 애드보다는 그냥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광고기획본부 3팀 여정입니다. 매체별 DA 기초교육에 앞서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A랑 네이버 DA, 카카오 모먼트, 구글, 기타 매체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이제 소재별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DA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AD의 약자로 특정 이제 검색어를 검색할 때나 그다음에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을 다시 리타겟 한다거나 아니면 광고주의 웹사이트나 이제 뭐 상품 전문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다시 상품 리타겟팅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DA라고 하는데요. 먼저 DA 매체로는 네이버 DA는 이제 브랜드 검색이랑 타임보드, NOSP, GFA 등등 있고, 카카오 모먼트는 톡보드나 디스플레이, 플러스 친구 등 있습니다. 구글은 GDN이랑 유튜브가 있고요. 기타 매체로는 크리테오, TG, 모비오 뭐 등등등 리얼클릭 등 여러 가지 기타 매체가 모두 다 DA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커머스랑 DB를 나눈 이유는 이커머스에는 GFA나 신제품 검색 광고, 그다음에 구글, GDN나 카카오 모먼트, 크리테오 이렇게 이커머스에 좀 더 맞는 DA 매체라고 생각해서 제가 꼽아본 거고요. DB로는 네이버 DA 쪽에 서칭뷰나 아니면 구글, 그다음에 모비온, 데이블, 리얼클릭 이렇게 같이 뉴스 지면에서도 상품 리타겟팅을 하는 크리테오가 있고, 컨텐츠를 소개해주는 지면이 있는데 데이블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좀 소개해주는 지면이 많아서 DB랑 좀 더 어울릴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상품 리타겟팅을 하는 크리테오는 이커머스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먼저 네이버 DA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노출 지면에는 타임보드, 롤링보드, 주제판, 브랜드 검색, 그 다음에 NOSP에 있는 신제품이나 서칭뷰 등등, GFA로는 스마트 채널, 모바일 메인, 밴드 지면 이렇게 갖고 있는 모든 지면을 갖고 있는 게 네이버 DA입니다. 먼저 뭐 타임보드나 롤링, 그 다음에 주제판에 있는 DA가 있고요. 그 다음에 NOSP로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입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신제품 검색 광고라고 해서 이렇게 원두커피나 신제품 원두커피 앞에 모두 신제품이 들어간 신제품 원두커피 추천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신제품 검색 광고의 브랜드 검색처럼 나오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이커머스 업종에 좀 더 어울리고, 뭐 키워드는 노출 구자가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내가 하고 싶은 키워드가 없다 하면 NOSP에서 키워드를 신청을 하면 NOSP에서 이제 신제품 구자를 열어줘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 출시일이 180일 이내여야지 신제품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행이 가능한 구자고요. 딱 구자는 2구자밖에 없어요. 옆으로 넘기면 또 다른 업체가 있고, 그래서 키워드 검색 수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입찰 단가는 점점 더 2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15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PC는 안 되고 모바일 쪽 지면에서만 노출이 가능해요. 장점은 신제품 홍보를 함으로써 이제 브랜딩 효과도 같이 돼서 꼭 이름이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쪽 상단에 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신규 고객이나 이렇게 유입시키는데 좀 더 우선순위를 차지해서 브랜딩 효과도 같이 증대가 되는 것 같다고 제가 집행을 해본 결과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단점은 CTR이 신제품 앞에 모두 다 신제품 원두커피, 뭐 신제품 아기 기저귀, 신제품 아기 과자 등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좀 CTR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상품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인지가 필요할 때 다들 많이 사용을 하시고, 광고주한테 소개를 할 때는 이제 전환 목적이 아니고 신제품 홍보이기 때문에 전환율은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전에 인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서칭뷰는 검색 결과 내에 이제 최상단 PC 보면은 이제 우측에 노출되는 구자가 이게 서칭뷰 DA인데요. 장점으로는 이제 예물반지나 자동차, 볼보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PC로 검색하는 키워드량이 많은 업체일수록 좀 더 브랜딩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서칭뷰를 많이 해요. 앞에 신제품은 이커머스 업종이 좀 더 특화되어 있으면 서칭뷰는 좀 DB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D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PC로만 집행이
타겟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광고 특성상 CTR은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신제품 검색 광고에 비해서는 얘는 입출 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단가는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GFA는 유사나 리타겟팅 설정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신규나 뭐 유사 잠재 고객 이런 타겟으로 광고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 모바일 메인이나 이미지 배너 뭐 이런 식으로 밴드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소재가 제일 중요한 DA 매체고요. 타겟을 할 수가 있다면 연령 타겟이나 그다음에 관심사 타겟, 뭐 상세 타겟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FA 특성상은 타겟이 리타겟팅이 안 되다 보니까 소재가 정말 중요해서 가독성도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글자 폰트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문구를 썼는지, 그다음에 이 문구 뒤에 배경 색상은 어떻게 했는지, 폰트는 어떻게 했는지도 정말 중요한 매체예요. 그래서 소재로 인해서 거의 클릭률이 정해지기도 하고, 이 클릭률로 인해서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지는지까지도 정말 중요한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모먼트가 있는데, 카카오 모먼트는 카카오톡에 정말 독점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매체예요. PC하고 모바일하고 별개 운영도 가능하고, 카카오샵과 카카오 채팅에도 광고 구자를 추가를 해서 이제 좀 독점 구자가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뭐 카카오 특성상으로 좀 클릭이 좀 잦고 구글에 비해서는 높은 CPC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인 타겟 운영이 필요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노출 지면으로는 톡 비즈보드, 카카오톡 최상단이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로는 카카오톡 다음 네트워크, 카카오 서비스, 카카오 지하철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 이쪽에 노출이 되고요. 카카오 채널로는 이제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있습니다. 톡 비즈보드 광고로는 선물하기나 톡스토어 플러스 친구 활용 시 유용하고요. 톡보드는 할인 기간이나 단기 홍보 진행 시 좀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올리브영 세일 때 톡보드 많이 보시죠? 그때 많이 올리브영도 진행을 하고, 세일 기간에 많이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라식이나 성형 지원자, 아파트 분양 신청 등 이런 단기 홍보에 있어서는 톡보드를 제일 많이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모먼트는 성별이나 뭐 나이, 지역 이렇게 타겟팅도 가능하고, 맞춤 타겟으로는 이제 광고 반응 타겟도 가능하고, 픽셀도 설치를 해서 하고요. 이렇게 톡보드로 활용을 해서 이제 모바일로 노출도 가능하고, 디스플레이로 다음 메인의 광고 노출도 가능하고, 카카오 샵탭의 구자도 활용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PC에도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꼽은 활용 지면인데, DB 쪽 분양이나 예물샵, 대리점, 뭐 음식점 등은 지역 키워드 타겟팅이 유리한 것 같고, 이쪽은 톡보드나 디스플레이 활용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커머스는 화장품, 강아지, 음식 뭐 이쪽으로는 올리브영처럼 세일 기간에 좀 더 유리하고 톡보드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B나 B2C는 톡보드가 활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나 키워드 타겟팅이 유리하고, 디스플레이 쪽 아까 옆에 보시면 이 다음 메인 지면 이쪽에 좀 더 많이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있는데, 구글은 국내에서 이제 뭐 가장 매체 커버리지가 높은 지면이에요. 그래서 낮은 CPV 비용도 높은 노출수가 이제 장점이고, 세팅이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테오나 이쪽은 자체적으로 세팅을 해주지만, 구글은 GDN이나 유튜브는 저희가 직접 초기 세팅부터 다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복잡한 세팅이지만 뭐 기능이 많아서 정교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제휴된 사이트하고 앱 지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한 노출이 있을 수 있어서 광고비 누수가 좀 많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계제 위치 관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을 할 때 앱 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끄고 시작을 하는 편이라서 계제 위치 관리가 캠페인 단위로 다 제외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게 제일 광고 노출도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다 노출을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기도 하고, 광고비 누수가 좀 적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서치에서 검색 광고가 있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고, 유튜브 쪽에, 홈피드 쪽에 이렇게 광고를 낼 수가 있고, 지메일에도 광고를 낼 수가 있어요. 먼저 구글을 집행하기 전에는 GA를 연동을 해서 GDN이나 유튜브에 정교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글은 애널리틱스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GA를 같이 연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구글 GA의 스크립트를 또 따로 설치를 같이 해줘야지 구글을 광고를 집행을 함에 있어서 타겟팅이 명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GA를 연동을 하게 되면 GA는 말 그대로 웹사이트에 방문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타겟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방문한 모든 타겟들을 GDN으로 유튜브로 다 광고를 같이 이 타겟 가지고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 타겟 가지고서 이제 잠재 고객을 활용을 해서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매체 유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브랜드 검색 뭐 이렇게 다 유입이 된 모수들을 GDN에 끌어와서 광고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매체 유입에서 얻어낸 관심사와 타겟팅을 정교하게 세부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저는 GDN을 좀 더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 유입, 그 다음에 모바일 유입, 장바구니 유입한 사람들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구매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30일 동안 담은 사람, 회원가입을 뭐 30일 안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7일 동안 방문한 사람, 이렇게 정교하게 상세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이제 좀 GDN에 노출을 하면은 좀 더 로아스가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팁이니까 이렇게 GA에서 설정이 다 가능하고요. 이거를 GDN에 끌어와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리타겟팅도 그냥 일반 리타겟팅, 웹사이트 방문한 사람만 리타겟팅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세분화해서 리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충분한 모수가 있어야지 광고를 활용하기가 제일 좋아요. 모수가 없으면, 모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광고도 노출이 많이 적게 될 뿐더러 좀 더 그때는 신규 쪽으로 트래픽을 쏘는 그런 GDN 광고를 먼저 집행을 한 다음에 병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영역은 이런 식으로 뉴스 지면이나 유튜브 쪽에 이 오버레이 형식의 지면이나 지메일 쪽에 지면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세팅할 때 아까 이 디스플레이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은 광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목표에 따른 안내 없이를 먼저 선택을 해야, 뭐 모수가 아예 없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제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영상을 누르게 되면 이쪽은 유튜브 지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 동영상과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둘 중에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굳이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맞춤 동영상 안에는 이제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이나 범퍼,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건너뛸 수 없는 거는 말 그대로 15초 동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광고를 하는 지면입니다. 보면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맞춤 동영상이랑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은 이렇게 3개가 있고, 아까 앞에 설명드린 이 오버레이 광고는 GDN 쪽으로 이미지 배너를 해서 광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안에서도 GDN 광고가 있고 또 유튜브 영상 광고가 있어서 좀 많이 복잡하기는 한데, 영상 광고는 무조건 이 건너뛸 수 있는 없는 범퍼 광고, 그 동영상 탭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범퍼 헤드는 올리브영 세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브랜딩이 좀 잘 되어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업체들이 많이 해요. 그냥 세일만 잠깐 고지를 할 때 범퍼 헤드 5초만 그냥 도달하려고 많이 범퍼 쪽으로 광고를 하는 거고, 그냥 뭐 브랜딩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신규 업체다 라고 하면은 범퍼 헤드보다는 그냥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도 이 쿠팡 보면은 세로 긴 형이라고 해서 소재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업체들은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 많이 캡처를 해서 광고주한테 뭐 비율을 1.1대 1.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요청을 주시면 이 쿠팡처럼도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유튜브를 들어가서 많이 소재를 보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전에 아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 유튜브는 상세 노출 지면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GDN에 비해서 노출시킬 채널을 선택을 해서 광고 노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이다 라고 하면은 먹방 유튜버 채널을 타겟을 해서 그쪽으로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광고 지면별에서 또 소재를 다르게 해서 노출시킬 수 있어서 그것도 효과적이고, 타겟 하고 소재별 어느 지면으로 내가 노출을 시킬 것인지 선택이 가능해요. 하지만 광고 운영 시에 유튜브 채널이 있어야지 광고가 가능하고, 광고주 채널에 저희가 직접 이거는 영상을 받아서 세팅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광고주가 직접 유튜브 자기 채널에 영상을 올려야지 저희가 그거를 끌어와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GDN과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다 세팅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의 시청 시간이나 유튜브에 잠재되어
요즘엔 이제 고객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연령도 딱히 국한되어 있지 않아서 되게 활용하기 좋은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도 아까 디스커버리가 있잖아요. 이 디스커버리는 유튜브 지면이에요. 하지만 이미지 형식의 지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영상이 아닌 이미지 형태라서 보시면 이 유튜브 건너뛸 수 없는을 광고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이미지 형식으로 나오는 지면이 이건 디스커버리 지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홈피드 지면에도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쪽도 디스커버리 지면이고, 뭐 유튜브 영상 보면 이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디스커버리. 그리고 그 유튜브 지면에 맨 오른쪽에 이제 영상 쭈루루룩 관련 채널 추천 채널 뜨잖아요. 이쪽 옆에 있는 것도 디스커버리 지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홈피드에 광고하고 싶고 뭐 이쪽 밑에 디스커버리 영상 하단에 노출하고 싶으면 앞전에 여기 디스커버리 영역을 누르셔서 광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타 매체가 있는데요. 모비온하고 뭐 크리테오가 있는데 먼저 모비온을 설명을 드리면 아이커버처럼 자사만의 광고 상품을 통해서 이제 가장 낮은 CPC 비용을 자랑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모비온 중에는 앱 쪽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어서 독점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패션 쪽에서 가장 성과가 뛰어난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포털 언론사 커뮤니티 앱 쪽에 제휴 매체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DA는 마찬가지로 모두 다 리타게팅이 가능하지만 이쪽은 리타게팅 중에서도 이제 앱 지면이나 이런 상품 타게팅, 본 상품을 다시 매칭하고 이런 쪽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어서 로아스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저 타겟팅도 언론사나 고정 배너 이쪽에 좀 더 신규나 이제 가망 고객을 좀 더 방문을 유도하는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앱 지면에 아까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클릭 시에 앱 내 특정 페이지로 이제 이동시키는 링크예요. 유저들은 이제 앱 내의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앱 미설치 유저들은 앱 스토어로 이동 후에 유저가 직접 설치 및 실행을 해서 앱 내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해서 광고주 페이지에 앱에든 접속을 하게 되면 이쪽을 나중에 크롬에서 이제 뉴스나 아니면은 뭐 뉴스 하단 지면 아니면은 뭐 다른 제휴 매체 지면에 이렇게 상품별로 타겟팅 또 광고가 바로 노출이 돼서 그 부분은 좀 패션 쪽에서도 많이 모비온을 집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패션 쪽으로 많이 집행하신 분들은 DA 매체 고민하고 계시면 모비온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출 지면인데 이런 식으로 뉴스 지면에 이렇게 뜨기도 하고 롤링돼서 노출이 되기도 하고 옆에 쪽에 노출이 되고 추천하는 콘텐츠 이쪽도 다 모비온이라서 이거는 뭐 DB 쪽에 특화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노출 지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테오는 페이스북과 같이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효율 면에서 배너 매체 중에 이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진행을 하기 앞서서 대신에 좀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핸들링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리타게팅 위주로만 집행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유저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는 매체입니다. 크리테오를 추천을 드리는 건 이것도 이커머스 업종에 좀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쿠팡 많이 보시면 쿠팡에서도 뭐 내가 물을 받고 과자를 받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어디를 가든 계속 내가 봤던 게 장바구니에 담았던 게 따라오는 이 광고 매체가 거의 크리테오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장바구니에 내가 뭐 담은 상품들을 그대로 계속 따라와서 광고를 노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리테오가 제일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테오의 노출 지면입니다. 전체적으로 DA 매체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또 매체 제한이 있을 텐데 뭐 브랜드 검색이나 유튜브, 카카오 모먼트, 네이버 DA 쪽은 모든 연령대가 하면 좋지만 이 안에서도 20, 30대는 이제 유튜브나 카카오 모먼트, 그다음에 GDN, 네이버 DA가 있을 거고 40, 50대는 좀 컨텐츠 뉴스를 많이 보시니까 컨텐츠 쪽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데이블이나 그 다음에 네이버 DA 쪽 GFA 안에서도 밴드나 카페 쪽 영역을 좀 더 공략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IPTV 광고를 하면은 좀 더 타겟이 맞을 것 같아요. 이상 DA 기초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